네, 국어입니다. 우리 2단원이에요. 우리는 2단원이고 2단원이 뭐냐면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해요인데 우리는 지금 오늘은 7번째, 8번째 시간을 같이 하고 있어요. 교과서는 82쪽부터 볼 거고요. 85쪽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. 날씨가 태풍이 올라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젯밤에 잘 때는 엄청 막 서늘했어요. 그래서 그런지 너구리도 방구를 힘차게 끼고 있네요. 하지만 마스크는 열심히 써야 되겠지, 너구리야. 간만에 마스크를 그려보았습니다. 마스크 낙서하지 말라고 엄청 뭐라고 해가지고 안 그렸는데 그래도 가끔씩은 그려줘야죠. 빨간색 좀 무섭게 생기긴 했어. 이러다가 너구리 눈을 잠자리랑 사랑하렴. 자, 고치기입니다. 고치기. 글을 고쳐봅시다. 잠자리 좋다.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하여 글을 고칠 때 필요한 평가표를 만들어 봅시다. 평가를 당한다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별로 안 좋죠.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해 글을 고치면 어떤 점이 좋은지, 좋은 점을 말해보세요 라고 했어요. 배운 지식을 활용하면 아는 게 없으면 어떡하지? 배운 지식을 활용하면 글 내용을 더 정확하고 자세하게 나타낼 수 있어서 좋아. 서로의 경험을 활용해서 글을 내용을 생생하게 고치면 좋을 것 같아. 경험을 활용하는 거지. 이 친구가 뭐 예를 들어서 전쟁에 대해서 글을 쓰고 싶은데 이 친구는 전쟁을 경험해보지 않은 거야. 근데 이 친구는 어때? 막 예전에 전쟁을 경험해본 친구야. 그럼 이제 경험을 얘기해줄 수 있잖아. 그치? 이 친구는 뭐라고 쓰면 좋을까? 이 친구는 뭐 친구들이 잘못 쓴 내용 고쳐줄 수 있어. 뭐 이런 내용 쓰면 괜찮을 것 같아요. 내가 잘못 이해하고 쓴 내용을 친구들이 어때요? 욕하면서 바르게 고쳐줄 수 있죠. 바르게 고쳐줄 수 있어. 이렇게 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뭐 욕하면 안 되겠죠. 친구랑 사랑해야지. 우리 모둠에서 만든 평가 기준으로 평가표를 만들어 보세요. 평가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체험한 일을 자세히 풀어 썼는가, 글 내용이 정확한가, 또 어떤 거 만들고 있을까? 뭐 내용 자체가 이해하기 어려우면 안 되겠죠. 그래서 선생님은 뭘 하고 싶냐면 이해하기가 쉬운가, 어떤 일인지 이해하기 쉬운가 이렇게 쓸 수도 있겠고, 그리고 또 글 내용에 따라 문단을 구분해. 문단 자르는 거 되게 중요하죠. 문단 잘라야 다른 생각인 걸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선생님이 글을 진짜 못 썼는데 처음 가운데 끝으로 나누는 거 되게 중요하죠. 처음 가운데 끝으로 나누었는가 이런 거 생각하셔야 되고, 그리고 사실하고 의견하고 구분해야 되겠죠. 그래서 사실과 의견을 구분해 썼는가. 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어제 어디를 갔는데 거기서 뭐가 발견이 된 거야. 돌멩이 같은 게. 그래서 선생님은 그게 우주인의 똥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. 그럼 뭐라고 써야 돼? 돌을 하나 주었는데 내 생각에는 이게 우주인의 똥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. 근데 거기다 대고 돌을 하나 발견했는데 이것은 우주인의 똥이다 이렇게 쓰면은 이게 이 사람의 의견인지 아니면은 진짠지 사람들이 모르잖아. 체험한 일을 생생하게 썼는가. 생생정보라는 프로그램도 있죠. 그리고 말이 좀 되게 어려운 말 쓰면 안 되잖아. 막 되게 자기만 아는 척 하려고 어려운 말 쓰고 쉬운 말 쓰면 되죠. 알기 쉬운 표현을 사용했는가 이런 얘기 할 수 있고, 또 정확한 표현을 사용했는가. 뭐 예를 들어서 정확하지 않은 표현을 쓴다는 거는 이런 거지. 내가 어저께 길을 갔는데 비를 엄청 맞았어요. 이런다기보다 어제 뉴스를 봤는데 한 시간당 20ml의 비가 왔다고 합니다. 엄청 맞았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지만 알기 쉬운 표현, 예를 들어서 20보다 크고 500만보다 작은 이런 말 쓰면 안 되잖아. 그치? 선생님 글을 한번 평가를 해볼까요? 창피하지만 빠르게 읽어봅시다. 창피하니까. 다시 오고 싶은 국립생태원. 우리 가족은 서천과 군산으로 여행을 가기로 했다. 집에서 제법 멀었지만 3살 아가의 호기심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장소로 많은 동식물들이 있는 서천의 국립생태원을 가보기로 하였다. 많은 비가 예보되었지만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출발하였다.
코로나 때문에 고속도로 중간에 휴게소에서 맛있는 것을 사 먹지는 못하였다. 하지만 준비해온 간식을 맛있게 먹으며 생태원에 도착하였다. 문단을 좀 더 나눌 수도 있을까? 막상 생태원에 도착하고 나니 살인적인 더위와 압도적인 크기에 놀랐다. 야외만 구경하기에는 30도가 넘는 날씨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러기는 힘들 것 같았다. 이거 왠지 정확하지 않은 표현인 것 같죠. 사랑스러워서 이런 말 쓰면 안 되잖아, 그치?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내인 에코리움을 가보기로 하였다. 이거 좀 더 문단을 나누면 괜찮을 것 같은데. 실내라서 작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에코리움만을 보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만족감이 있었다. 만족감이 있었다? 이런 표현 별로일 것 같은데. 만족감이 있었다. 평소에 보지 못하는 다양한 생물을 볼 수 있어서 아가인 짱아뿐만 아니라 어른인 나와 부인도 무척 신기하고 즐거웠다. 열대지방에서 볼 수 있는 아주 큰 선인장과 또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? 아주 큰 선인장과 또 야자나무는 우리를 압도했고 더운 줄 모르고 생물을 관찰했다. 좀 이상한 것 같은데. 특히 아가가 펭귄이나 다른 동물을 볼 때 정말 좋아해서 우리 부부는 안심했고 좀 이상해요. 안심했고 또 이 여행을 선택한 것이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다. 집에 돌아오는 길에 군산을 들러서 칼국수를 먹었는데 정말 맛있었고 시원할 때 다시 한번 또 오면 좋겠다고 생각했다. 조금 대충 쓴 거라서 어색한 부분이 나오긴 나오네요. 한번 우리가 선생님 평가를 해볼게요. 자세히 풀어 썼는가? 선생님이 글이 좀 너무 길어질까봐 자세히는 안 썼거든요. 그래서 선생님은 어떻게 할 거냐면 보통이라고 하겠습니다. 보통. 글 내용은 정확한가? 선생님이 거짓말을 쓰진 않았어요. 거짓말을 쓰진 않았습니다. 어떤 일인지 이해하기 쉬운가? 선생님이 나를 평가하는 거니까 선생님은 잘 썼다고 생각합니다. 글 내용에 따라 문단을 구분했는가? 문단은 조금 더 나눌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. 처음, 가운데, 끝으로 나누는 거. 이건 그렇죠. 그렇게 나눴죠. 처음. 그리고 사실과 의견을 구분해 썼는가? 사실과 의견. 그런 것 같은데. 체험한 일을 생생하게 표현했는가? 이건 좀 별론 것 같아요. 알기 쉬운 표현. 어려운 표현 안 썼죠, 선생님. 그리고 정확한 표현. 이것도 뭐 그렇게 이상한 표현은 안 쓴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. 여러분들이 선생님의 글을 보고 완전 별로라고 생각하면 여기 이게 다시 한번 평가를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글을 읽고 고칠 때 고려할 점을 알아봅시다. 친구의 글을 읽고 자신의 의견을 말할 때 주의할 점을 친구들과 이야기해보세요. 우리가 만든 평가 기준이 있으니 거기에 맞추어 말하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. 근데 이게 만약에 친구한테 고쳐주는 거니까 야, 너 이거 글 쓰레기잖아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지, 그치? 그래서 최대한 상대가 기분 안 나쁘게 얘기해야 된단 말이야. 같은 의견이라도 상대가 기분 나쁘지 않게 말해야 해. 그치? 예쁜 말 쓰라는 얘기야. 내가 생각할 때는 엄청 잘 썼는데 말이야. 이렇게 할 수 있어야지. 그리고 야, 이거 별로야. 이렇게 말하지 말고 조금 이제 의견을 정확하게 주면 좋겠지. 그치? 고칠 점과 함께 좋은 점에 대한 의견도 제시하면 글을 고칠 때 도움이 될 것 같아. 야, 너 이거는 이렇게 고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건 정말 잘 쓴 것 같아. 이런 말 쓸 수 있잖아. 예쁜 말. 자,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글 가와 나에 대한 의견을 읽고 고칠 때 주의할 점을 이야기해 보세요. 고고싱. 국립한글박물관을 찾았다. 국립한글박물관은 한글로만 기록한 한글 자료와 한글을 활용한 작품들을 전시해 놓은 곳이다. 국립한글박물관은 용산국립중앙박물관 옆에 있다. 우리 가족은 집 근처에서 지하철을 타고 가서 박물관 나들길을 이용해 박물관까지 걸어갔다. 이정표를 따라 걷다 보니 큰 박물관 건물이 눈에 들어왔다. 처음 발끝이 닿은 장소는 2층 한글이 걸어온 길 상설 전시관이었다. 전시실 이름처럼 한글이 걸어온 길을 주제로 마련한 상설 전시실을 총 3부로 구성되어 있었다. 1부의 주제는 새로 28자를 만드니로 세종 25년의 한글이
그 모습이 드러내던 때를 살펴볼 수 있었고 2부 주제는 쉽게 익혀서 편히 쓰니이며 마지막 3부의 주제는 세상에 널리 퍼져 나아가니 이다. 상설 전시실의 이름이 한글의 역사를 잘 말해주는 것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글이 있어요. 글이 있습니다. 근데 여기에 이제 뭐라고 고치냐면 민주가 먼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줄여볼까요? 내 경험으로는 지하철역에서 국립한글박물관까지 걸어가는 길 주변의 건물의 모습이 인상이 깊었어요. 얘는 가봤더니 실제로 그랬나봐. 그래서 글 가에서 이런 부분을 덧붙이면 글이 더 생생하게 느껴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, 동호는 문장 중간중간에 감상을 넣어주면 글쓴이가 어떻게 느꼈는지 알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. 가나 모두 체험에 비해서 감상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. 글 나에서 발끝이 닿은 장소보다는 발길이 닿은 장소라는 말이 조금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. 상설 전시실이란 말이 낱말이 좀 어려워 보이니까 간단히 뜻을 설명해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. 글 나에서 한글을 설명할 때 4학년 1학기 때 배운 훈민정음 해례본 내용도 함께 설명하면 읽는 사람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. 야, 얘네들 되게 잘한다. 엄청 잘하네. 민주는 자신의 경험, 자기가 가봤는데 그 주변의 건물이 예뻤나 보지? 유원이는 우리가 4학년 때 배웠던 지식을 활용하자는 의견까지 제시를 했어요. 그리고 아까 동호 같은 경우에는 뭐라 그랬냐면은 감상을 좀 많이 써달라는 얘기를 많이 했죠. 그래서 여기다는 우리가 뭐라고 써볼 거냐면 선생님이 써드릴게요. 동호는 겪은 일에 대한 대신이 뭐야? 감상을 충분히 쓰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어.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. 좋습니다. 넘어가서 이제는 뭐야? 81쪽에서 81쪽 6에서 쓴 글을 친구들과 바꾸어 읽고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라고 했는데 부침 6에 의견 카드를 활용하라고 했는데 의견 카드를 여러분들이 뒤에서 띄워보면 약간 어떻게 됐어요? 이렇게 생겨서 뭐 글을 쓴 사람, 의견을 쓴 사람, 의견 뭐 이렇게 나와 있죠. 그래서 의견을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이거 선생님의 글에 대한 의견을 쓰셔도 될 것 같고요. 아니면 혹시 다른 친구랑 과제를 번갈아 가면서 할 수 있으면 다른 친구의 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걸 할 수밖에 없겠죠. 그렇죠? 내용, 조직 표현인데 선생님이 직접 좀 다시 봐야겠네. 내용 같은 경우에는 근데 얘 갑자기 왜 이렇게 양면으로 나오냐? 신기하네. 내용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이 에코리움에 대해서 너무 내용이 부족한 거, 에코리움 내용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. 그래서 에코리움 내용을 조금 더 보충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에코리움이 뭐 어떤 전시실이 있고 어떤 내용이 있을까? 에코리움에 대한 내용이나 국립생태원에 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부족한 것 같다. 내용이 좀 그런 거에 대해서는 부족한 것 같고요. 그리고 조직 면에서는 선생님이 조금 더 문단을 많이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조금 더 문단을 많이 나누어야 할 것 같다. 이 정도 쓰면 될 것 같고, 그리고 표현에 있어서는 나 표현은 잘 쓰지 않았나? 표현에서 이렇게 좀 어색한 부분을 좀 고쳐야 되겠다. 그렇죠? 선생님이 좀 어색한 표현 부분을 좀 고쳐야 되겠죠. 어색하게 표현된 부분이나 맞춤법이 맞지 않는 부분을 고쳐야 할 것 같다. 선생님은 이 정도만 한번 이렇게 너무 많이 고치면 글이 완전 새거가 돼버리니까 이 정도만 좀 고쳐놓도록
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되게 강의 좀 일찍 끝난 것 같죠? 이래야 조금 기분이 좋지. 오늘 별로 쓴 것도 없어요, 그쵸? 우리 반 친구들은 그냥 우리 반 친구들은 뭐 이 정도? 본인 글 한번 고쳐보세요. 본인 글 한번 고쳐보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 그럼 고치는 글을 한번 써봐야 되겠죠? 아닌가? 그냥 체험학습 계획학인데? 고치는 글을 쓰는 게 아니고.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. 태풍에 안전 조심하세요. 인사하겠습니다. 안녕.